안녕하세요. 파이만입니다. 벌써 7월 1일입니다. 2021년의 6월이 6개월이 그냥 훅 지나가 버렸는데요. 저 또한 팔꿈치 수술도 했고 또 어머님 장례까지 치르면서 아주 혼란스러운 6개월 6월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한편으로 또 다시 또 이렇게 또 현장에 또 복귀를 해서 또 부모님들을 만나고 얘기를 나누고 또 이러다 보면 또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접하는 정보 또 저한테 카톡이나 메일로 이렇게 물어보는 엄마들의 그런 사연들을 보면은 아직도 이 치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다들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좀 그런 중요한 포인트, 이게 아무리 치료라고 하더라도 사회가 점점점 발달이 되고 여건이 좋아지고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분명히 치료 수준이 높아지고 당연히 더 놀라운 그런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약간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보이는 이유가 뭘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 왜 이런 걸 했는데도 안 되지 하는 입장이고, 치료사들이나 센터장들은 어차피 아이들이 되지 않을 거였기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메시지를 자꾸 던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점에서 정말 엄마와 치료사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발달 범주상 아주 이렇게 장애 정도가 심한 그런 아이들, 상당히 지적 능력이 아주 떨어져서 정말 또래보다 4, 5년 이상의 그러한 지적 능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아이들, 아니면 정말 가까운 가족 외에는 전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그런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들, 자폐의 아이들, 아니면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은 있지만 사회성이 조금 떨어진 아이들, 이렇게 정말 이 발달 범주상에서도 너무나 이 극과 극에 있는 아이들, 너무나 극단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서 어려서부터 부모 둘 중에 한 명의 전문적인 케어, 정말 밀착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치료를 만약에 받았다 하면 학교 생활이나 개인적으로 독립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양극단 상황에서 부모들의 마음은 당연히 어느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이제 꿈꿉니다. 하지만 아주 이제 이 극에 달하는 상당히 중증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들, 오직 자신과만 대화가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이 엄마가 가장 이제 많은 부분을 이 아이와 시간을 보내야 되고, 이제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정말 헤어나지 못하는 엄마들한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폐니까 이런 치료를 받고, 아스퍼거니까 약간 이런 치료를 받고, 비언어성이니까 이러한 뭐 놀이나 뭐 이런 걸 하고, 이렇게 상당히 약간의 장애적인 그런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치료들이 세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집단에는 이런 치료를 그냥 몇 년을 돌려봐라라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돌렸을 때 당연히 그 집단 내에서 분명히 효과를 보여주는 아이들이 있고요. 효과를 보나마나 한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 통계학상으로도 거의 계속 돌려보면 거의 이제 그 벨 모양의 종 모양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능검사에서 얘기하는 그런 표준편차의 기본적인 그러한 그래프 곡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느 집단이든 그 집단에 해당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해주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렇게 유형을 나눠서 해서 누군가는 혜택을 보고 누군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복불복 게임 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정말
밤잠을 설쳐가며 여기저기 다니고 찾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왜 누구는 나아지고 누구는 나아지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치료의 어떤 그런 패턴이에요. 근데 이 패턴은 이 각각의 장애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뇌의 회로, 즉 신경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목구구식이 될 수밖에 없고 전혀 아이의 그런 내적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아이의 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상당히 신경회로들이 조직화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아주 특이한 몇 가지 특징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아이들을 분류화해서 치료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또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제 양육 선생님한테도 몇 가지 책을 소개해 주면서 현재 트렌드가 미국이나 유럽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해줬어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부터 치료는 어떤 걸 기반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10년 전부터 계속 어쨌든 장애아동이나 학습 능력이 떨어진 친구들은 인지구조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즉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아이의 여러 가지의 능력들을 좀 갖춰나가야 된다라는 그 입장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게 FI가 추구하는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은 인지치료사들이나 일반적인 치료사들은 이 아이는 이런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패턴화되어 있는 형태로 계속 세팅을 해서 돌려본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이 공대나 이런 자연계열에서 이렇게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어떤 실험을 설계를 할 때 10번을 돌려보고 100번을 돌려보고 1000번을 돌려보고 10,000번을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기계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측정했을 때 어느 한계 이상은 아무리 많이 돌린다고 해서 데이터가 더 좋아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더 이 자연과학이나 공대에서 하는 실험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요. 근데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이런 학습이나 치료 형태에서는 이게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만큼 반복과 연습을 하면 이 아이가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라는 게 예전에는 통용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센터에 들어오는 아이가 100명이라면 이 아이들 100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 다르다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애들이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고 그 똑같은 현상을 보여줬어도 그것을 보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고 또 느끼고 표현하는 모든 그런 인지적인 처리 과정이 다 다르다. 그 처리 과정을 그대로 뽑아낸다 그러면 100개의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빨리 치료사나 엄마들이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센터 갔는데 옆에서 어떤 엄마가 이게 좋더라 해서 그걸 맹목적으로 가서 내 아이를 시키는, 이건 정말 엄마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운이 좋아서 정말 그 엄마 말이 맞아서 내 애가 도움을 받았다. 그건 어쩌다 한 번이에요. 정말 엄마가 판단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치료사나 센터장들도 이 아이의 어떤 그런 문제 행동이 있다라고 엄마가 계속 하소연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것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럼 과연 이 아이는 현재 어느 정도의 인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고 어떤 구조에서 이런 능력들이 나오는지를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똑같은 자폐에도 똑같은 자폐에서 비슷한 지능 지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이들마다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너무나 달라요. 즉 이렇다면 이 아이들은 상당히 신경회로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신경 다양성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상당히 자폐 스펙트럼 범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떠한 자폐, 무슨 자폐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뭉뚱그려서
치료사들이나 센터장들이 편리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사실상 10세 전후로 거의 인지적인 발달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고기능 자폐가 조금 더 낫지 않냐 하지만 결국은 20살 넘어서 그냥 홀로 독방에서 지내는 것은 똑같은 결론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이제 자폐 아동의 경우는 정말 이 어려서부터 많은 엄마들이 언어니, 놀이니, 뭐 감통이니, ABA니, 플로우타임이니 많은 것들을 해요. 근데 이 아이의 뇌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아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오직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소고시키는 엘리미네이션 메서드를 쓰는 거예요. 자폐 아동은 나중에 이런 행동을 많이 한다더라. 그러니 이런 상동 행동을 줄이려면 ABA를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줄여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줄여나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이의 활동 영역을 줄여나가게 되는 거고 결국은 활동 영역이 줄어들게 되면 사고 영역은 더 쫄아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해요. 제가 어제도 글을 올렸지만 언어 베이스 인지치료다. 이런 정말 웃긴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엄마들이 막 언어 치료를 대학에서 배웠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지치료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 거냐. 개코나예요, 개코나. 이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 베이스를 해서 인지치료가 된다? 근데 언어치료사들도 알 거예요. 말을 하게 하고 어느 정도의 읽게 하고 하는 능력들은 현재 우리나라 언어치료 수준을 봤을 때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들이 학교를 보냈다고 했을 때에는 옆에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주고 그거에 맞는 반응을 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 뇌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뇌를 전혀 어렸을 때부터 집중적인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쪽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서야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이제 할 줄 아는데 정말 생뚱맞은 얘기를 하고 왜 계속 반영어만 쓰고 막 이렇게 엄마들은 아이러니하다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치료나 이렇게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학습 또한 학습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정말 전문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는 거예요. 너무나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깊이가 낮아서 현재 이렇게 복잡하게 엉킨 아이들 제때 그 변화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장애 아동들을 바로 맡아서 인지적인 구조를 갖추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중재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결국은 정말 수소문해서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이 신경 다양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찌됐든 장애, 특히 자폐 아동을 보더라도 똑같은 지능이 60대, 60대 중반의 범위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아이는 밖에 나가서 순간 엄마라고 떨어져서 방황을 하거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이 자주 가던 편의점을 찾아가거나 근처의 편의점을 찾아가서 일하는 직원한테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어 해서 전화를 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사인을 주고 엄마가 나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자신을 보호하는 생존 본능이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지능 범위에 있는 자폐아동임에도 이 녀석은 엄마랑 떨어지면 전혀 엄마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고 몇 시간을 헤매고 돌아봤을 때 이 아이는 그냥 멍하니 엄마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 또 아주 어린아이들은 잠시 놀이터에 놀다가 엄마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아이가 어디론가 사라져서 봤더니 길가에서 앉아서 열심히 차를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차에 다가가거나 그러지 않고, 그러면 벌써 이렇게 자폐 아동들 사이에서도 약간 비슷한 연령대에 있어도 뭔가 부모와 떨어지는 상황, 길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다 달라요. 그렇다면 저는 어찌됐든 이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서
다시 안전한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연락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지 방법을 떠올려서 그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능력이죠. 그게 먼저 배워야 되는 능력이죠. 근데 이 아이는 자꾸 충동적이고 손버릇이 너무 강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이 손이 뻗는 것을 막게끔 덜하게끔 하는 그러한 행동을 줄여나가는 쪽에 치료를 받아요. 저는 무엇이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과연 이렇게 뭔가 행동을 남에게 괴롭히니까 그것을 계속 줄여나가서 팔조차 뻗지 못하게 된 아이가 과연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상당히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자폐 아동을 치료하는 치료사들, 미술이든 놀이든 뭐 사회성 그룹이든 감통이든 ABA든 플로타임이든 이 선생님들이 정말 자폐 아이들은 과연 어떠한 신경 다양성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좀 머리로 생각해 봐야 되고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폐 아이가 모든 자폐 아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많은 사례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했을 때에 지금 내가 이 아이를 치료하고 있다면 분명히 치료 방법은 3명을 가르치고 있다면 3명은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게 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치료사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면 분명히 이 아이는 10살 이후에 상당히 많은 행동상의 문제를 겉으로 보일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인지적인 문제가 상당히 클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곳에서 지능지수로 아이들을 나누고 또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그냥 이 몇 가지를 그냥 하게 되는 그러한 획일적인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분명히 이 센터에 들어오는 모든 장애아동들의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인지적인 특성에 맞게끔 신경 다양성에 기반을 두고 치료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그에 맞게끔 최적화시켜서 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규모가 큰 곳이 그런 것들을 잘 갖추고 해줄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규모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능력들을 갖춘 치료사나 중재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의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치료사들을 고퀄리티로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교육을 돈을 주고 받아와서 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원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돈을 쓰지도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철저하게 치료사 개인이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돈이 들어가니까 치료사는 망설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기대하고 가서 치료를 받고자 해도 치료사들의 그 시스템은 생각보다 상당히 수준 이하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한 번쯤 지금 다니는 곳에 있는 인지치료사나 학습치료사나 언어치료사들한테 한번 신경 다양성이라는 말을 한번 꺼내보세요. 과연 이 사람들이 당연하죠. 내가 이 아이가 다 다르고 지능도 다르고 이 아이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문화적인 그런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경험치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을 두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설령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치료사나 원장이라 할지라도 차마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 해도 이게 한 사람이 말이 떠오르는 거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특히 7세 이전에 정말 인지적인 변화가 7세 이후에도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틀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지 않고 상당히 기술적인 것들을 습득해서 기계적으로 반응하게 만들면 결국은 그 기계적인 반응에 아이들의 뇌는 굳어져 가고 결국은 8살부터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상당히 심각한 또래와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다시 치료센터는
이 아이의 뇌를 기반으로 신경 다양성을 기반으로 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러한 치료 시스템을 갖춘 하에서 이 아이의 신경 가소성, 뇌 가소성에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만이 지능도 올라가고 아이의 삶도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몇 가지 하반기에는 변화를 두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양현수 선생님하고 또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아이들의 변화를 또 예상을 하고 그에 맞춰서 이 중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교구도 개발하고 있고 또 그것을 또 아이들에게 또 적용하고 있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중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엘코로 와서 배우시길 바라고요. 한 번 배워가지고 나는 중재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고요. 정말 두 번, 세 번 들어야지만이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라도 좀 더 나은 중재를 해주고 싶다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한 내용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신경 다양성이라는 이 말을 잘 떠올려 보시고요. 어찌됐든 치료는 그 아이가 보여주는 그런 문제 행동이 어떻든 간에 분명히 인지구조 기반으로 가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오래가지 못한다. 단타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새겨 들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